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이 개업 초과라는 제목으로 전문성보다는 성실성으로 승부하라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3일 연합뉴스에 부동산 중개업소 2달 연속 폐업이 개업 초과 상한제 여파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은 1,199건, 폐업은 1,232건으로 올해 들어 중개업소의 폐업이 개업을 앞지른 것은 6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하는데 8월 12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 발표 직후 2달 연속 폐업이 개업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협회 19개 지부 가운데 지난 10월 폐업이 개업을 초과한 곳은 전국적으로 12곳에 달하며 이는 지난 9월보다도 2곳 더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남은 작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8개월째 연속으로 매달 폐업이 개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부진하면서 연말까지 계속 폐업 초과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와 관련하여 제가 보는 시각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 많다는 것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래전 IMF 여파로 회사가 구조조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공인중개사의 수가 급증하여 과부하 상태가 된 데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예전에도 개업과 폐업의 수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개업하였어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사무실 밖에서 볼 때는 간판이 바뀌지 않았어도 내부적으로 사업자가 바뀐 경우가 상당히 많아 주변에서는 폐업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부동산 사무소의 폐업이 개업보다 증가하는 것은 이번 기사처럼 최근 정부의 규제가 주 원인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이유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부터 굶어져 오던 공인중개사의 수급 문제로 인하여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가운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특히 신규 개발 지역의 경우 건물 1층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 사무실이 차지하고 있거나 기존 도심에서도 대규모 단지 아파트 상가 1층은 상당수가 부동산 사무소인 곳이 많기 때문에 지나가면서도 과연 저 사람들은 영업에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 직종도 로스쿨 등을 통해 매년 엄청난 수의 변호사가 양산되다 보니 로펌이든 개인 사무실이든 취업이 안 되어 하위직 일반 공무원으로 하향 지원하거나 월급을 조금 받으면서 소위 새끼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 법무사도 과부하 상태로 개업 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간판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직종이든 경쟁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무리 경쟁이 많은 업종, 전문 직종이라도 상위 30%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입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금력, 영업력 등 규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성실성,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33회차 유튜브 부동산 경매 관련 전문가를 검증하라 라는 내용에서 부동산 업무와 관계 있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들의 영업 실상 및 검증 요령을 말씀드리면서 전문성보다는 성실성을 겸비한 사람에게 의뢰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들 가운데 경기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종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보다는 성실성을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업의 경우도 높은 전문성을 이용하여 타인을 이용해 돈을 벌거나 편법을 쓰면서 돈을 벌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다소 전문성은 떨어져도 고객의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고객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때는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안 받는 등 고객을 감동으로 만족시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단골이 계속 늘게 되어 굳이 광고를 하지 않고도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골이 없어서 계속 생활정보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단골이 아닌 사람은 신뢰 및 관계 유지를 위해 계속 부대 비용을 써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수입으로는 사무실을 유지하기 어려워 결국 폐업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경험상 부동산 사무소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고객을 상대하는 가운데 단골을 많이 확보하여 관리하고 중개를 통한 매매 및 임대뿐만 아니라 경매도 병행하고 여건이 되면 개발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하면 사무실은 쉴 새 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한편 개발 업무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아 중개 업무가 없을 때는 경매 물건을 발굴하여 이익을 창출한다면 다른 사무실보다는 한결 여건이 나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경매 물건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불경기에는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고 매매 및 임대까지 이어간다면 1타 2피 3피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성실성, 집념과 끈기, 그리고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서 있다면 부동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관련 업에 종사하면서 좋은 일은 대부분 단골들에게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이 개업을 초과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전문성보다는 성실성으로 승부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33회차 유튜브 부동산 경매 관련 전문가를 검증하라, 영업실상 및 검증 요령,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에서 전문성보다는 성실성을 중시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